네, 지금부터 DTDR 혹은 STDR6고 DDR 테스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비는 몇 가지의 케이블로 외부와 연결이 되는데요. 먼저 연동되어 있는 ESD 방지 액세서리입니다. ESD 방지 대전 매트가 있고, 그리고 전원 쪽에 접지를 잡을 수 있는 케이블, 그래서 접지로 어댑터를 통해서 접지를 잡고요. 이게 대전 매트에 연결이 되고, 그리고 장비에 있는 접지 단자 앞에 뒤에 있습니다. 접지 단자로 연결이 되어, 그리고 손목에 찰 수 있는 접지 손목 밴드를 앞이나 뒤에 연결하시면 되고, 장비의 전원 어댑터를 통해서 전원 공급을 하고요.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노트북이나 PC에 USB 포트로 연결을 합니다. 아직은 연결하지 마시고요.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에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장비의 소프트웨어를 PC에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폴더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매뉴얼, 그리고 캘리브레이션 파일, 그리고 장비 확인서, 테스트 레포트, 드라이버는 이제 추가적으로 하시는 건데 기본으로는 안 하셔도 됩니다. 가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32비트, 64비트를 골라서 하나만 설치하시면 되겠죠. 64비트로 해서 안내에 따라서 가장 기본으로 프로그램 파일에 세니스 폴더 가장 기본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럼 됐고요. 완료가 됐고, 프로그램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요 캘리브레이션에서 구매하신 캘리브레이션 키트에 해당되는 지금 67번 캘키트에 대한 파일을 설치된 폴더에 보시면 config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에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붙여 넣으시고, 저는 이미 몇 개가 더 있죠. 이거 하나만 아마 설치가 됐을 거예요. 설치는 됐고, 그 다음엔 장비를 켜시고 USB 케이블을 연결하시고, 혹은 USB 케이블을 연결 후에 장비를 켜신 후에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시키셔야 됩니다. 장비 켤 때는 버튼을 그렇게 눌러주시면 하나, 둘, 3초 정도 눌러주시면 빨간색으로 바뀝니다. 빨간색이 켜진 거고 녹색이 꺼진 겁니다. 그리고 장비 켜고 USB 케이블 연결하고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프로그램이 올라오고요. 프로그램이 올라온 다음에 커넥티드, 그 다음에 어콰이어링, 지금 이제 데이터를 좀 받고 있겠죠. 처음이니까 그런 상태가 나올 거고요. 창이 3개가 올라오는데 3개가 지금 동시에 안 올라왔으면 단축키를 좀 하나 알려드릴게요. Ctrl Alt W, Ctrl Alt W를 누르시면 이 3개의 특정 기본 창이 올라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쉽게 시작하시는 법이에요. 네, 워밍업 후에 여기가 이제 OK로 되면 측정 준비가 되는 겁니다.
한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지나면은 OK가 될 겁니다. 그 내에 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요 오른쪽 큰 창이 기본적으로 매저먼트를 관리하는 그 창이고요. 요 왼쪽 밑에 창이 지금 실시간으로 파형이, TDR 파형이 디스플레이가 되는 일종의 오실로스코프 창입니다. 왼쪽 위가 임피던스 플롯이 이제 그려지는 그 창이에요. 장비를 측정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것이 이제 캘리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고요. 디퍼런셜이나 싱글랜드로 진행을 하실 겁니다. 저는 디퍼런셜로 진행을 해볼게요. 마법사에 나오는 안내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는데, 요 67번에 해당되는 캘리브레이션 키트예요. 지금부터 이제 안내에 나오는 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실 건데, 다음 진행하시면 선택을 하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67번, 요게 아마 여러분은 이제 한 개밖에 없으실 겁니다. 7번, 다음 진행, 다음 이제 그림에 나오는 대로 연결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요 에버리지 넘버가 디폴트로 아마 20이 뜰 거예요. 캘리브레이션 할 때는 20번 이상 평균을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측정하실 때는 뭐 그대로 20번을 하셔도 되고,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시면 숫자를 뭐 10, 뭐 8, 5 이런 식으로 줄여서 측정을 하셔도 웬만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20이나 10 이 정도로 하시는 게 가장 속도나 정확도 면에서 좋기는 합니다. 저는 오늘 다 20번으로 진행을 할게요. 위에 빨간색 케이블에 쇼트라고 쓰여져 있는 키트를 연결을 하시고요. 렌치와 토크 렌치로 각 정해진 만큼의 힘만 가해줍니다. 팔각 여기까지만 조이시면 되고요. 아래는 오픈, 딸깍, 그리고 레이저. 스텝 1 끝났고요. 그러면 다시 스탠더드를 교체합니다. 이번엔 로드가 빨간색 위쪽 채널로, 죄송합니다. 이건 오픈이고요. 로드는 이게 로드입니다. 딸깍, 아래는 쇼트, 스탠다드, 그리고 메저. 그리고 스텝 3 마지막 스텝이 되겠네요. 위에가 오픈, 로드, 잠깐,
메이저. 네, 끝났습니다. 끝나면 요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저장을 해서 나중에 다시 불러와서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나가서도 특정 결과를 저장할 때 같이 저장이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되면 코렉션의 두 채널, 캘리브레이션 채널이 녹색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아래 이제 요 캘키트의 번호가 이름이 뜨죠. 그리고 TTC 액티브 이게 캘리브레이션이다. 3텀 캘리브레이션 오픈쇼트 로드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이 이후에는 저희가 라이징 타임을 필요한 라이징 타임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150, 거의 기본은 65에 최적화가 되어 있어요. 예, 이제 측정을 해보실 건데 측정하시기 전에 어떤 항목을 내가 측정할 것인가. TDR은 싱글랜드 TDR, DTDR은 디퍼런셜 TDR입니다. 저는 디퍼런셜 TDR을 오늘 측정을 할 거고요. 자, 샘플 번호를 한번 1, 2, 3, 4, 5로 한번 넣어볼게요. 임의로 5개 샘플 리스트를 만들고요. 측정 준비에 들어가서 이게 케이블이죠. 예, 케이블 그냥 오픈 상태. 케이블 오픈 상태에서 1번에 측정을 해볼게요. 예, 이렇게 케이블이 50ohm씩 2개니까 100ohm으로 해서 쭉 케이블 끝까지 와서 끝에 오픈되어 있는 상태를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2번에는 2번 리스트에는 오늘 측정할 USB 테스트 어댑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오늘 USB 케이블을 한번 측정을 해보려고 해요. 토크렌치로 딱 정해진 힘만큼만 딸깍. 이번에는 어댑터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케이블 끝까지 그 다음 어댑터가 지금 더 추가로 연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에는 USB 케이블을 이렇게 해서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3번에 예죠. 3번은 이렇게 어댑터, 케이블 끝이 모두가 측정이 됐죠. 이 케이블에서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볼 건데 케이블의 이 앞부분, 이 부분의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값을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스크를 씌울 겁니다. 마스크를 씌우는 방법은 가장 쉬운 것은 이렇게 구간을 드래그를 하고요. 여기를 X축 마스크로 설정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스크에 대한 값을 이제 좀 더 볼 건데 여기 프로퍼티 창을 보면 마스크 정의가 있죠. USB 케이블이니까 기준은 95매 플러스 마이너스 10%로 잡고 이 시간은 앞에서 드래그로 잡은 이 마스크의 시간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드래그로 잡아도 되고 정확한 시간을 입력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13에서 14 나노세컨드에 딱 맞춰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프로퍼티 창에 이 인포메이션, 제너럴 인포메이션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입력을 필요에 따라서 해 놓으시면 나중에 레포트 출력할 때 이게 표시가 되니까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마스크를 씌웠고 그 구간의 값은 최소 92.4, 최대 93.1, 평균 92.8, 90옴 케이블로서 아주 훌륭하게 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놓고 4번에도 한 번 더 측정해 볼게요. 그리고 5번은 얘를 좀 이렇게 좀 바꿔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아마 약간 변하실 것 같아요. 네, 이 3번과 그렇죠. 저희가 3번의 마스크를 내가 보고 싶은 구간을 설정을 했는데 얘를 동일하게 4번, 5번에 같이 설정을 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3번을 하시고 4번, 5번을 컨트롤이나 쉬프트를 이용해서 여러 개를 선택을 합니다. 쉬프트의 컨트롤로 해서 4번, 5번 동시에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창에 들어가서 앞에 있는 것을 설정되어 있는 값을 동시에 어플라이를 하는 겁니다. 혹은 그냥 OK를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3번에도 여기에 마스크, 4번에도 동일한 마스크가 지금 구간이 다 설정이 되죠. 이 부분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3번과 4번은 지금 컨트롤로 두 개를 선택만 해볼게요. 똑같죠? 네, 그대로 다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다음에 이제 5번도 우리가 케이블 위치를 살짝 바꿨는데 거의 마찬가지로 똑같네요. 그리고 측정한 3번, 4번, 5번 얘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이제 레포트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엑스포트 메뉴를 이용해서 CSV 이름은 요 이제 측정 값들만 나오고요. PDF로 하면 이제 그래프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표지부터 요약,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의 10개 샘플을 그룹으로 묶었다면 이제 그룹에 대한 평균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래프, 다이어그램 얘를 출력을 할 거고요. 프로퍼티에서 입력을 했던 이런 값들을 같이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DDR 250820이라고 하고요. 레포트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포트 그럼 PDF로 이렇게 표지 요약 3, 4, 5번 그렇죠? 모두 다 패스. 그다음에 이거 이제 그룹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나오는데 그룹핑을 했다면 이제 그룹에 대한 통계. 그다음에 그 특정 구간들을 3번 그래프 특정값, 4번, 5번에 대한 상세한 그 그래프 특정값, 패스페일 상태, 측정 조건들 이런 것들이 레포트로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측정 이제 이 결과를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은 세이브 에즈로 해서 이제 저장을 하시면 DDR 250820 저장이 됐고요. 그냥 새로 하신 다음에 불러와 보겠습니다. 오픈해서 불러와셔도 되고 최근 파일로 해서 불러오셔도 됩니다. 3번, 4번, 5번 지금 전부 측정 결과가 다 같이 저장이 되어 있죠. 측정된 것은 저장돼서 불러온 것은 여기서 다시 마스크를 바꾼다거나 이렇게 편집도 가능합니다. 레포트를 또 선별적으로 다시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의 저장 모드는 워크샵 파일로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워크샵 파일로 저장을 하면은
워크샵 DDR2508220이라고 워크샵 파일로 저장을 하고요. 다시 새로운 거에서 워크샵 파일을 로드를 하면요. 그대로 올라오는데 세팅 값만 올라옵니다. 결과는 비유어진 상태고요.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되는 작업은 워크샵 파일로 저장을 해서 그 설정만 불러와서 새로 수정을 하고 저장하고 하는 순서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